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시장 종목들에 좀 집중을 더 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시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3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상단에 실시간 채널이 함께 열리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과 종목 상담도 함께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230포인트에서 지금 계속해서 공방벌입니다. 5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하는데 한 30분 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흐름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오면서 오늘도 전략 후강 장세 그리고 장중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 조정도 오늘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기관 외국인이 매수해주고요. 개인은 팝니다. 개인은 1,330억 원. 개인 10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371억 원, 외국인이 1,188억 원. 기관 외국인은 매수 물량이 더 늘어났는데요. 투신만 679억 원 팔고 금융투자 쪽에서 500억 원, 연기금은 611억 원씩 각각 순매수해줍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67.18포인트 일단 강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지금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코스닥 살펴보면 역시나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래프가 오른쪽 밑으로 정말 소폭씩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역시나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사주고 개인은 156억 원 파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주체가 골고루 소폭씩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같이 짚어보죠. 1139원 50전입니다. 오늘 1140원 터치하던 원달러 환율 살짝 더 조정이 장중에 나옵니다. 1139원 후반대에서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갑니다. 유안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지금 변동성이 많이 큰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별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한미 회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대북 제재 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대북 관련주들의 급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급 흐름을 초반에는 좀 바이오가 이어받는 듯 했습니다만은 바이오도 다시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장 수급 자체는 전부 IT 쪽과 화장품 쪽으로 쏠려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IT 섹터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 카메라 쪽 일변도로 초강세 보였습니다만은 지금은 MLCC 관련주와 2차 전지 쪽으로까지 번져 있는 모습이고요. 통신 부품주 섹터주들과 장비주 섹터주들 상당히 급등세 보여주면서 최근에 계속 IT 섹터가 아니면은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IT 섹터 아니더라도 중소형주 쪽에서 본다라면은 변동성 상당히 크게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 상당히 좀 이름도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종목들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거래소 쪽은 좀 약간 수강 상태 좀 이어지는 모습 속에서 아시아나 관련주들만 급등세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절대적으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이죠. IT 부품도 그렇고 화장품, 면세점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중국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sek터 쪽에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시장에서 반응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집중력 계속 발휘해 보시고요. IT 섹터 쪽에서는 카메라하고 지금 통신 장비 쪽들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 좀 쫓아가기 좀 어려우실 것 같고 후발로만 본다라면은 2차 전지 MLCC 쪽하고 일부 IT 그 외의 부품주들 작은 것들 이런 것들 좀 순환매 좀 챙겨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좀 개별주를 좀 드리고 싶기는 한데 개별주들은 또 워낙 변동성이 크고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솔직히 오늘 개인적으로 좀 화장품 섹터주들 아모레퍼시픽을 좀 장 초반부터 봤었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후발로 코스맥스나 뭐 한국콜마 뭐 그 외에 화장품 주식들 좀 하시고요. 약간 좀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IT 섹터 쪽에서 MSCC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C 같은 경우는 중국과 관련해서 워낙 좀 많이 빠졌었죠. 중국에서 스마트폰 부진한 상태에서 매출이 다 안 나오는 상태였었는데요. 대만에 이제 MLCC 관련 아게오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3월달 들어서면서부터 매출 감소폭이 줄었다라는 뉴스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게오가 중국 향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조금씩 풀릴 수 있겠다라는 시장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아모텍, 그다음에 지금 사막 콘덴서 급등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삼성전기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기 이슈로 말씀드리면 공매도 세력들이 상당히 좀 이제 힘든 위치에 좀 많이 처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삼성전기는 이제 PLP 사업 부분 매각을 통해서 비용 절감하는 효과 볼 수 있겠고요. MLCC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쪽에 있는 공장을 전장용으로 좀 많이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장용 전환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스마트폰 올해 스마트폰 20개 모델을 거의 물량 공세식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는 카메라라든지 기판 역시 MLCC 모두 다 수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지금 현재 주가가 11만 4천 원인데요. 좀 변동성 활용하셔서 당장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한 11만 3천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서 좀 잡으실 수 있으면은 잡아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손절선은 최근에 짧게 찍었던 10만 8천 원 이탈하면은 아주 짧게 손절하는 전략 쓰실 수 있겠고요. 뭐 흐름상으로는 12만 원 좀 저항인데요. 12만 원 돌파되면은 일정 부분 13만 원 부근까지 단기적인 목표가는 설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에 살펴보면서 손절 라인은 짧게 잡아가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마테 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그리고 김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금요일 시장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괜찮을지 하나하나 들어봐야 될 텐데 먼저 주 대표님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스인데요. 휴비스는 SK케미칼과 삼양사 양사가 최첨단 기술력을 결합하여서 탄생시킨 회사입니다. 국내 화학섬유 생산량 1위인 동사는 전주, 울산, 중국의 생산 공장과 대전에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00만 톤의 섬유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휴비스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폴리에스터 섬유, 그리고 레진, 슈퍼 섬유, 산업자재용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해한 접착제를 대체하는 섬유, 위생제용 소재, 소방복용 아라미드 섬유, 산업용 필터 소재, 친환경 용기 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휴비스 자회사로 편입된 휴비스 워터는 상수 및 폐수 처리, 해수 담수화 기술 등 수처리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발전소 수처리 시장 1위 업체입니다. 휴비스 워터의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과 동사의 제조 기술 및 영업망을 바탕으로 2025년 세계 10위권 수처리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환경 파괴 우려가 커지면서 바이오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본사도 친환경 소재 개발에 적극 나서게 되었고 휴비스의 친환경 발포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소재인 에코펫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의 무독성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세계 포장기구 주최로 열리는 월드스타 어워즈 2018에서 월드스타상을 거머쥐면서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에코패스로 만든 용기는 전자레인지 사용에도 재질의 변화가 없고 환경 호르몬이 발생되지 않으며 보온성이 높아서 오랫동안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발포 PET 소재인 에코패스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의 무독성 인증을 받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용기가 또 중국에서도 많이 지금 알려져 있고 중국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제품에 대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합니다.
지금 작년에 매출이 1조 이제 2,600억, 영업이익이 344억, 순이익 199억 원인데 시가총액은 2,800원에 불과합니다. 기관 매수세가 2주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향후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현재 보면은 실적 면에서 저평가 종목인 뿐만 아니라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조정을 거치고 올라온 현 시점이 매수하기에 부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8,300원을 설정을 하고 목표가는 9,100원, 손절가는 7,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PG인데요. 일전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1차 상승이 크게 나왔고 조정을 거치고 또 2차 상승이 기대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은 200W 미만의 소형 기어드 모터입니다. 기어드 모터는 모터와 감속 기어 장치가 하나로 결합된 제품으로 공장 생산 라인에 컨베이어 벨트, 복사기, 자동문, 동전 개수기, 지폐 개수기, 고급 냉장고의 얼음 분쇄기, 의료용 침대, 정수기, 비대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SPG는 매출의 97% 이상을 모터 관련 분야에서 올리고 있는데요. 소형 모터는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가전기기, 자동차, 의료기기 등의 그 수요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며 산업기술이 고도 정밀화, 다기능화, 자동화, 고급화됨에 따라 중요성이 증대되어서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시장 영역도 가전, 자동차, 산업전자, 정보통신 분야로 크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가전용 모터 사업부에서는 냉장고와 에어컨에 장착되는 AC 모터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가전제품에 소음이 적으면서도 고효율 BLDC 브러쉬리스 다이렉트 커런트 모터 적용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BLDC 모터는 브러쉬리스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브러쉬가 없는 겁니다. 브러쉬가 마찰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수명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대신 단가가 높은 것이긴 하지만 이 BLDC 모터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가치가 나날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방 산업의 호조로 인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에 적용되는 AC 모터와 더불어서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에 적용되는 유성 감속기 매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장 자동화 등으로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성장하는 환경하에서 동사는 로봇에 적용되는 감속기 등의 개발이 완료되어서 양산 준비 중에 있어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동사가 개발한 SH 감속기는 소형이면서 협업용 로봇에 적용되고 있는데 향후 스마트 팩토리 시장 성장 등으로 동사의 감속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로봇 산업 지원 확대 발표 이후로 로봇주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보로보, 또 로보스타, 로보티즈, T로보틱스, 유진로봇, DST 로봇 등 이런 로봇 관련주의 상승이 컸는데 동사는 로봇 관련주뿐만 아니라 BLDC 모터, 또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같은 모터나 또는 로봇의 감속기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혜를 입으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종가로 안내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YIK가 되겠습니다. YIK는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검사 장비를 제작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장비를 생산하며 고객사의 투자 계획에 따라서 제품을 수주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용 웨이퍼 테스트 분야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내 점유율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사는 2012년 일본 요코가와 테스트 솔루션의 메모리 테스터 사업을 인수한 후 장비 국산화를 이뤄내면서 고속 성장을 시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메모리용 웨이퍼 테스트 시장의 경우 YIK,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미국의 테러다인 등 3사의 과점 체제로 기술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인수 합병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섰고 그 일환으로 작년 10월 미국 SY 글로벌 홀딩 지분을 120억 원에 인수해서 4세대 장비 핵심 부품 확보 및 미국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영업이익 증가율 1위 기업으로 작년에 매출 증가율 70%, 영업이익은 120%, 순이익 증가율이 167% 이상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물리 시스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관련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이를 감안하면 동사의 올해 시장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 제조를 주로 하는 기업으로 반도체 공정 미세화에 따른 수요도 기대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웨이퍼 검사 장비의 기술 장벽이 높아서 이 소수의 기업이 과점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 지배력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3,700원을 설정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4,800원, 손절가는 3,4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가 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 규모는 현재 수백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빅3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3사의 누적 수주액만도 175조 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40조의 수출을 달성한 반도체에 이어서 차세대 먹거리 동력으로 2차 전지가 급부상하고 있죠. 동사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라고 하는데요. 이 NCA 전용 라인을 구축을 했고 2020년까지 16개 생산 라인을 추가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사가 개발한 제품은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도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기술력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이 NCM이나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LCA로 구성되는 2차 전지 양극재에서 니켈 함량을 높이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앞으로 NCM 계열의 니켈 비중을 80%까지, 그리고 NCA의 니켈 비중을 90%까지 높인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코스모 그룹은 콩고에 배터리 핵심 연료인 코발트 광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제 코발트 가격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공급을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주 사업장은 20만 평 이상의 부지로 부지 가격만도 수천억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소재인 양극 활물질 양산을 위한 설비 작업을 완료하고 시험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 중 하나인 MLCC, 곧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 이 MLCC용 이형 필름도 최근 사물 인터넷 붐이 일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덩달아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MLCC는 전류가 회로 내에서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반도체 부품으로 이형 필름은 MLCC가 최종적으로 조립되기 전까지 보호해주는 일종의 소모성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2017년 기준에서의 매출 3천억대, 영업이익 85억 원에서 작년에 매출 5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50억 원의 실적을 올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증설 라인 가동을 시작하고 중국 공장 가동도 시작하면서 올해도 신기록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달 29일 날 코스모 신소재 충주 공장에서 중국 투자 전문회사인 CICC로부터 약 254억 원에 달하는 것을 투자받기로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2차 전지 양극 활물질 16개 라인 증설에 사용할 계획으로 증설이 완료되면 중국 전기차 시장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동사의 관계자는 현재 생산 품목은 전기 자동차 및 중대형 2차 전지용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기술력은 물론 친환경 제조 설비에 대한 부분까지 극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매수가는 15,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5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이 되겠는데요. 동사는 현재 피부과 처방 1위, 비뇨기과 처방 9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동사의 조용준 대표의 부친인 조동섭 회장이 1970년 설립한 제약회사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비를 정리하고 또 경쟁이 덜하면서도 확실한 거래처를 구할 수 있는 피부과, 비뇨기과 부문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해서 당뇨 치료제와 치매 치료제 분야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치매 질환 치료제 콜린암포세레이트 제품의 매출은 2016년 15억, 17년 83억, 18년 120억 원 이상에서 올해는 150억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치매 치료 국가 책임제 시행에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줄기세포를 활용한 화장품 사업에도 힘을 싣고 2016년 첫 선을 보인
줄기세포 화장품 셀블룸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고 홈쇼핑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2018년 R&D 센터를 판교로 확장 이전하면서 계량 신약 개발, 퍼스트 제네릭, 줄기세포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 연구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동사는 R&D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서 고급 연구 인력과 최신 시설을 확보하고 계량 신약 및 퍼스트 제네릭 개발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출 계획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세계 최초 자가유래 줄기세포 추출 키트 스마트 X라고 하는데요. 이 기기가 2019년 국산 의료기기 평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서울 성모병원과 과제 참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본사는 이번 과제를 통해서 스마트 X의 객관적인 성능과 우수성, 안전성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당뇨병성 족보궤양, 유방재건술 등 다양한 임상시험과 기초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근거 중심의 줄기세포 치료기술 확립을 목표로 하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예정인 관련 임상시험이 완료되면 신의료기술 승인을 통해서 이 스마트X의 의료기기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기는 환자 본인의 줄기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 등 부작용이 적어서 안전하면서 기존 국내외 의료기기 제품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시술이 가능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회를 확대하면서 환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매수가는 21,000원,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9,5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구 바이오 제약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김원호 멘토 바로 연결하죠.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예,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GTG 웰리스입니다. 의료용 기기하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회사죠. 원래 유통을 전문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2014년부터 제품을 제조해서 2016년에 르바디라는 자체 브랜드를 론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르바디에는 르바디 쉐이프 허리둘레 감소를 통한 체형 관리를 하는 르바디 쉐이프하고 르바디 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은요 B2B 매출에서 주력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매출이 소비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B2C에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2017년에 122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최초의 LED 마스크를 출시를 했죠. 그래서 2018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소폭 줄었지만 197억이고요. 영업이익은 23억 마이너스고 순이익 또한 적자가 지속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올 4월 달에 신제품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수출 중대를 통해서 매출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측면은 현재 주가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개인용 미용기기 시장이 최근에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이 르바디 페이스라는 이 제품이 LED 마스크 제품의 후속으로 르바디 오페라라는 신제품을 4월 달에 출시가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얼굴에 리프팅기 및 그다음에 LED 마스크팩 등등 신제품이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연이어 출시될 이 B2C 제품에 대한 기대감과 향후 이 수출에 대한 매출 성장성이 기대된다 할 수 있고 현재 55개국에 280여 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금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죠. 68%입니다. 그리고 2019년 올해 초에 중국에 지사를 설립을 해서 자체 브랜드인 르바디를 통해서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이 된 상태고요. 또한 2019년 올해 연말에는 일본 시장도 진출할 걸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헬스케어와 의료기기를 접목한 이 새로운 분야 또한 신성장 동력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세계 최초로를 타이틀을 2개 가지고 있는데 세계 최초의 LED 마스크를 출시를 했고 세계 최초로 전자식 약물 주입 의료기기인 마하제레넛을 개발 중에 있고요. 피부 미용하고 백신이 주입이 가능할 걸로 기대가 되는 제품이죠. 그다음에 코골이 방지기기인 스노우스탑을 출시했고 후속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요.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000원대에서 지금 12,400원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인 매수를 추천하기는 좀 부담이 됐지만 현재 밑에서 매집한 세력, 즉 매집한 매수세가 아직 빠져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13,300원 어제 며칠 전에 고점을 찍고 12,400원인데 매수가는 12,400원 밑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단기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대신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반드시 11,000원의 손절을 잡고 접근을 하는 걸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전진 바이오팜입니다. 유해동물 피해 감소제 하고요. 방충 또는 방향제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즉 화학물질이 아닌 천연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병충해 방지 산업의 한 분야인 유해생물 피해 감소제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총 730여 종의 유해물질 데이터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된 업체입니다. 2018년 12월 14일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당시 공모가가 10,000원이죠. 10,000원이고 2018년 매출은 13억 8천만 원이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0억에 순이익 또한 마이너스 34억인데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지금 마이너스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글로벌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요. 글로벌 사료 기업과의 대규모 공급 계약이 올해 체결될 걸로 전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글로벌 양식 연어 시장의 규모는 한 17조 정도 시장으로 한 20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연어를 최근에 우리 좀 많이 드시는데요. 연어의 치명적인 폐사율을 일으키는 게 바다이라는 제품입니다. 바다이라는 이 미생물이죠. 이 연어의 표피에 기생을 하면서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그래서 연어의 폐사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기생충인데 전진 바이오팜에서는 이 기생충을 박멸하는 신제품을 지금 개발 중에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 본사를 둔 다국적 사료 기업에 납품이 이루어졌고요. 또한 최근에 미국에 본사를 둔 연어 먹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료업체와 제품 계약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연어의 이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노르웨이 사료 공장에 납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매수가는 12,400원에 드릴게요. 대신 손절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11,500원의 손절가를 설정을 해서 단기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설정해서 접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오파스넷. 기업체나 공공기관 또는 금융권 등의 통신 인프라 및 통신 환경을 기획하고 운영, 또 유지 보수 등 전반적인 네트워크 통합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세계 및 국내 네트워크 장비 시장 점유율 1위인 게 미국의 시스코라는 장비 회사인데 그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설비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시스코 SI 골드 인증을 획득했고요. IBM 코어 서플라이어 파트너십을 획득함으로써 네트워크 통신망 솔루션 업체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죠. 자, 정부 정책 최근에 보시면 5G를 국가적인 전략 산업 육성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의 관계부처는 코리안 오지테크 콘서트를 통해서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등 5개의 서비스를 4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했는데 거기에 5G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G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 5세대 이동통신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시면 오파스넷은 며칠 4일 전에 단기적으로 거래를 싣고 한번 상승을 하다 좀 밀린 상황에서 그 고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12,650원, 12,700원 하는데
12,700원을 매수가로 설정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13,300원, 13,350원을 돌파할 걸로 보여지는데 돌파한다면 목표가를 15,600원으로 설정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가져가겠습니다. 손절은 12,000원으로 설정을 해서 접근을 할게요. 자, 네 번째 종목은 푸드나무입니다. 푸드나무. 신규 상장 종목이죠. 닭가슴살을 가공식품, 닭가슴살이 주력이죠. 가공식품도 간편 건강식품 관련 식품을 제조하고요. 도소매하며 유통 또는 상품 중개업, 전자상거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닭가슴살을 중심으로 한 간편 건강식품 플랫폼인 랭킹닷컴을 개발해서 운영 중이고요. 닭가슴살, 그다음에 닭가슴살 스테이크, 닭가슴살 볼, 그다음에 닭가슴살 소시지 등 닭가슴살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간편한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OEM으로 제조를 판매하고 있는 주력 브랜드인 맛있닭을 있고요. 맛있닭과 맛있소, 더 프레스 등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서 건강과 간편함을 동시에 추구해서 최근에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플랫폼이 앞으로 확장이 되고 이 개인 일반 소비자의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성장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개근질닷컴이라는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다이어트 전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키 다이어트라 이것을 런칭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마트와 편의점, 그다음에 홈쇼핑 등 오프라인 시장을 또 진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고성장이 확대되고 해외 진출을 통한 중국의 현지화를 준비 중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부분은 뭐냐면 소비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나라가 1인 가구의 증가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체 세대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의 이 소비의 편의성과 가정에서의 이 간편한 식사, 여기에 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크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웰빙과 건강관리를 통한 다이어트 상품의 이 수요 증가 또한 이 회사가 성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018년 매출 기준은 530억이죠. 전년 대비 52%의 폭증을 이뤘고요. 영업이익 65억, 51% 상승했고 순이익 또한 55.7% 상승하면서 67억을 달성했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지금 거래량을 싣고요. 거래량을 실른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는데 아침에는 좀 28,000원대 초중반에 있었는데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32,000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수가는요 31,000원을 하회한 38,800원 정도의 매수를 할게요. 그리고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 27,800원입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34,000원, 좀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36,000~37,000원까지도 가능할 걸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 또한 정책의 수혜주로서 로보티즈라는 로봇 관련주를 골랐습니다. 자, 서비스 로봇 전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 제품으로는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 이 다이나믹 셀이라는 제품하고 또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등이 있습니다. 동사가 제공하는 개인 로봇 솔루션은 로봇 개발에 필요한 기반 기술 및 기초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에듀테인먼트 합성어인데 교육 콘텐츠 강화하고 프랜차이즈의 가맹사업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인 매출액의 증가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로보티즈 프리미엄, 로보티즈 미니, 그다음에 로보티즈 GP가 있죠. 2018년 매출액은요
241억인데 전년 대비 34.5%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27억, 그다음에 순이익은 29억인데 58%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사항은 매출액의 증가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 중에 있다라는 거죠. 전체 매출은 241억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매출액의 증가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로봇은 제조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이 있는데 이 회사는 서비스용 로봇 산업이 고성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 정책의 이 수혜를 잇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용 로봇 산업의 이 확장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자, 상업용 로봇 플랫폼 분야에서 갈목할 만한 성과가 기대되고, 그래서 LG전자에서 지금 출시 예정인 가정용 및 상업용 로봇의 기본 구동 플랫폼 로보티즈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LG전자와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비스 로봇 분야는 모듈형 구조의 높은 확장성과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을 강점으로 해서 국내외의 다양한 수요처의 솔루션 및 플랫폼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57개국에 한 200여 개의 협력점을 가지고 있고요. 물류업체, 그다음에 국방,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의료 재활 등 100여 개의 B2B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 산업은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로봇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를 얼마 전에 발표했고, 거기에서 로봇 산업의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로봇 산업은 시장 규모는 현재 5조 7천억 정도 되죠. 2018년 기준으로 5조 7천억. 이게 2023년에는 15조 시장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아까도 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지만 500억 이하의 로봇 전문 기업 수가 현재 6개 정도 있는데 2023년에는 2,000개로 육성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조 로봇 보급 대수를요, 현재의 전국에 깔려 있는 게 32만 대인데 2023년까지 70만 대로 확대하는 걸 이것을 골자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정부는요 3대 제조업 중심의 제조 로봇을 확대 보급하고요, 4대의 서비스 로봇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요 로봇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서 발전시키겠다라는 거고요. 한국이 현재 지금 로봇 생산 4위입니다. 로봇 이 분야는 MS는 지금 현재는 작지만 매년 20%로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죠. 지금 19,850원 하고 있는데 3월 25일 날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로봇 업종들이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하고요. 지금 완만하게 지금 한 2주간의 가격 조정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강하게 들어온 매수 세력이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월 15일 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인스코비를 19,000원에 이 패턴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어제 급등하면서 26,450원을 갔던 그거와 똑같은 형태의 패턴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 매수해서 가져가고요. 목표가는 악고점이 얼마냐면 22,850원을 돌파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돌파하면 28,000원을 목표로 두겠습니다. 대신 손절가는 17,800원으로 손절가를 책정을 해서 종가로 가져가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두 분께 5종목씩 총 10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보고 또 추천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 대표님은 셀리드 추천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셀리드 항암 면역 치료 백신 전문 기업인데요. 주식은 다 아시다시피 파도 타기 게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높은 파도를 한번 형성하고 또 낮은 파도를 또 형성하고, 지난주 추천했을 때는 약간 낮은 파도의 윗선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다시 내려오면서 좋은 매수 적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경우는 이제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이면서 또 자궁경부암 임상 2상을 또 진행하고 있고 5개의 유효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2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기술력을 보면은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느린 배양 시간 그리고 또 치료 비용이 비싼 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동사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있습니다. 치료 비용도 낮을 뿐만 아니라 또 배양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짧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3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또 매수 또 적기 최적의 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점에서부터 20% 정도의 조정을 보였고 다시 또 이 동사의 기술력을 인정받기 또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저점에서부터의 또 다른 상승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여전히 목표가 65,000원 바라보고 또 손절가는 53,300원을 다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53,300원을 제시드리고 목표가 65,000원 해서 지금 매수 시점에서 지금 51,700원 형성하고 있는데 51,500원 전으로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아까 5종목 중에서 이제 SPG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SPG의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주이면서 또 공기청정기 들어가는 모터 또는 감속기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실적 성장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은 3천억대고 또 순이익은 100억대고 근데 시가총액이 2천억대인데 지금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부각되면은 동사는 로봇주로서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도 그리고 또 공기청정기 들어가는 모터 관련주, 미세먼지 관련주로서도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SPG 이 회사의 경우는 그런 매출의 증대에 힘입어서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기술적으로 본다면 1차 상승이 이제 크게 1,900원까지 나왔다가 조정을 주고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또 초기 단계입니다. 9,960원 현재 2.6%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고점이 1,900원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SPG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원호 멘토 연결합니다. T-로보틱스 말씀해 주셨어요. 결과 어땠습니까? 예, 지난주 종가 매수 추천을 드렸죠. 15,350원 종가인데 지금 현재 14,90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기술력이 인정된 중대형 진공 로봇 제작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송 로봇하고 의료 재활 로봇 사업에도 지금 진출이 되고 있죠. 특히 의료 재활 로봇 사업은 굉장히 이 전망이 굉장히 좋은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탄탄한 수급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2,000원대에 강력하게 들어왔던 그 세력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기관이 좀 매수를 많이 했는데 그 세력이 아직까지 지금 홀딩하고 있는데 주가가 갈 듯 말 듯 지금 상승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5,350원 추천을 드렸고 지금 14,950원, 15,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손절가를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13,800원을 반드시 손절가로 책정을 해서 홀딩 전략 드릴게요. 이게 탄력을 받으면 강하게 탄력이 뽑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홀딩해서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T-로보틱스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꼭 지켜달라고 당부를 한 번 더 해주셨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십니까? 오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고요. 이거는 뭐 로봇 관련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못 간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매출과 이 증가폭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분야이면서 특히 LG전자가 지금 출시 예정인 가정용 및 상업용 로봇 이름이 클로아이죠. 예, 거기에 들어가는 부동 플랫폼을 로보티즈가 담당을 했다라는 거고 LG그룹 특히 LG전자에서는 로봇 산업을 차세대 이 성장으로 선정을 해서 2018년도에 로봇스타를 인수를 통해서 M&A를 했죠. 그래서 그 LG전자와 연관성이 가장 많은 종목이 로보티즈입니다. 그걸 떠나서 현재 기술적으로 분출이 한 번 더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린 거니까 손절가는 17,800원 설정을 해서 이게 이제 돌파를 하면 28,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단 거래량이 지금 안 실리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실린다면 일단은 상승을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앞고점 22,850원 돌파가 첫 관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종가 매수하시고
손절가 17,800원 설정을 해서 목표가 28,000원으로 가져가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로보티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시장의 특징주들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주 대표님? 네,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 특징 종목으로 뽑았는데요. 오늘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의 오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유명한 차이나 그레이트라든지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헝성그룹 또는 컬러레이, GRT 같은 종목들 상승이 컸고 크리스탈 신소재는 비교적 상승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다른 종목이 너무 상승이 컸기 때문에 이 종목을 특징주로 잡았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재무장관이 스티븐 루무신 그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것 같은 그런 시사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요. 그래서 중국과 무역 협상 이행 메커니즘에서 매우 많은 합의를 가져왔다, 이뤄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의 오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를 보시면 지금 매물대 위에서 이제 소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그럼 전고점 1935원이 있는데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오른 다른 국내 상장 중국 기업보다는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와 같이 저평가된 종목 지금 1,660원에 머물고 있는 1,600원대에서의 매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전고점을 도전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손절가는 일봉의 240선인 1,520원 정도는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신소재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원호 멘토님,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오전장에 가장 강력했던 부분이 뭐냐면 어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죠. 거기에 연관성이 있던 종목 중에 현대약품이 있었습니다. 현대약품, 그다음에 CMG 제약, 그다음에 GM팜텍, 그다음에 명문제약 등 그 뉴스를 통해서 지금 아침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현대약품은 기능성 음료, 그다음에 탈모 치료제 뭐 이런 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헌법재판소 낙태죄에 대한 합헌 헌법 불합치 판단이 내려지면서 오전장 강하게 올라갔죠. 그런데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크게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이 아침에 오전에 강하게 분출한 이후에 전부 음봉으로 거래를 싣고 밀린 상황이죠. 이런 종목은 단기적인 접근 종목이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종목이지 아침에 추격 매수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약품은 사후 피임약, 이게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감, 이걸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강한 분출이 일어났고 현재 강하게 거래를 싣고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일단 하락의 흐름으로 다시 주가는 원위치 올 걸로 보여지네요. 절대 접근해서는 아침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뉴스와 그런 흐름이었죠.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종목 상담 이제 바로 갑니다. 0967번님의 GNC 에너지부터 출발을 할 텐데요. 매수가가 4,92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GNC 에너지 종목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00원대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요. 오늘 4,960원까지 올라왔었지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본절에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거든요. 이 차트의 흐름상 보시면 큰 상승이 나왔고 또 눌림목을 주고 121선을 지지하고 다시 241선까지 올라가는 과정인데요. 이 120선과 240선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처럼 241선에 도달하는 그때는 매도로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240선이 오늘 4,950원인데 고가가 4,965원이니까 거기서는 매도로 대응하신 게 좋았는데 오늘 윗골이 달고 밀리는 흐름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여기서 뭐 멈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동사가 갖고 있는 내재 가치, 뭐 비상발전기 그리고 바이오가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늘면서 윗골이 밀리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또다시 이제 매수 단계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죠. 120선과 240선 사이에서의 박스권 움직임인데 이제는 24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도 단계를 놓쳤지만 다음에 매도 목표가는 5,500원까지 올려서 설정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밀렸을 때는 120선을 하회했을 때 일본 기준으로 4,400원을 하회하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GNC 에너지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V 종목 올라와 있고요. 8730번님이 5,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5%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원호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종목은 제가 지난 시간에 특이 종목으로 특징주로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로 LED 조명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죠. 그런데 최근에 공시를 보면 홍콩 투자펀드인 SC 로이 파이낸셜, 국내의 좋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전환사채 300억을 발행을 한다라는 공시가 있었죠. 그게 지금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 특별한 그다음에 3월 6일 날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서 최대 주주 지분 매각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고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이 종목이 작년 10월 12일 날 저점이 1,200원이죠. 1,200원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꾸역꾸역 올라온 게 4,100원까지 올라왔죠. 그러면서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다시 내려온 게 1,500원 초반대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올라와서 지금 6,770원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이미 사신 부분이 얼마냐? 5,400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25%의 비중으로 일단 사셨어요. 일단은 수익권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손절입니다. 손절가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좀 넉넉하게 잡으신다면 지난번 1차 상승 이후에 눌린 자리가 4,230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6,770원을 찍고 재차 눌린 자리가 4,255원입니다. 전형적인 세력 종목이면서 꾼들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은 4,255원이죠. 4,200원을 하회하면 반드시 손절한다고 설정을 생각하시고요. 아직까지 매수한 세력이 빠져나온 흔적은 없기 때문에 홀딩 전략을 들이대 지금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영업이익이 169억으로 대폭적인 감소를 이뤘죠. 그런 회사가 지금 주가는 바닥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손절가 지키고요. 그다음에 지금 25%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6,770원 돌파를 재차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돌파한다면 그 후에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8,000원까지도 보여집니다. 하여튼 손절가를 지키면서 대응하시는 걸로 그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감지수 바로 정리하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자, 지수가 2232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 고점대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장 초반 2213부터 2232까지 약 20포인트가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매수 물량 많이 줄었네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1641억 원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개인은 여전히 팔고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1%대 상승, SK하이닉스 조정, 현대차, LG화학 모두 조정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포스코, LG생활건강, 현대모비스 빠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상승하는데 상승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호가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767포인트대입니다. 상승 흐름은 여전히 가져가는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장중 고점 마감은 아닙니다.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고요. 계속해서 767포인트대 지켜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 개인 308억 원 매도입니다. 한마디로 양시장 모두 쌍끌이 매수, 개인은 양시장 모두 팔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바이오메드,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이 결국에 하락 전환이 됐고요. CJnem은 오히려 상승 전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1위부터 5위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메디톡스, HLB,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는 가운데 펄어비스가 상승폭을 소폭 더 키우면서 186,8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보합입니다. 자, 금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이 이렇게 또 5번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을? 네, 지난 3월에 암울했던 시장 상황을 딛고 4월에는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요. 지금 4월 중순입니다. 어제는 옵션 만기를 지났고요. 근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일봉 240선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240선에 이제 코스피는 거의 근접을 했고 코스닥은 약간 위로 올라선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코스피는 2270선, 코스닥은 790선에서의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상황에서 그 저항대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하락으로 밀리든지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연출될 수 있는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의 종목을 정리하고 현금화에 비중을 두는 그러한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의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달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원호 멘토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도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지금 양 매수를 하고 있죠. 최근에 2천을 붕괴한 이후에 한 10조 이상의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이게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자 했는데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살아있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듯이 2270에서 2300포인트까지의 이 상승 여력은 지금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을 종료를 했고 금리 인하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동안 미국 경제가 지금 확장적으로 지금 분출했던 그런 상황에 이 경기 확장이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지금 유로존에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 경기가 지금 안 좋고 그다음에 브렉시트 이런 게 유로존의 정치 사회적인 불안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지금 촉발된 이 보호무역주의죠. 보호무역주의. 이게 그다음에 신흥국의 이제 부채 이런 증가되는 부분. 그로 인한 이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장은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서 우리 주마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70포인트, 230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 관점. 그다음에 하반기에 경기 우려에 대한 이런 부분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이 점을 유념하시고요.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 보유 개별주 다음 주에는요.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개별주나 실적이 턴어라운드되는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도 상승할 걸 보여지네요.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김원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2230포인트대까지 넘어섰습니다. 0.4% 올라가면서 장중 고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소폭 오른 767.85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보합권입니다. 1139원 40전에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장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혼조 양세를 보였는데요. 우리나라 시장도 장 초반에는 하락했다가 장 막판에는 상승해서 끝납니다. 완전히 이 모습을 보면요.
대세 상승장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죠. 전야 구강.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외국인들이 끝없이 삽니다. 또 기관은 팔았다 샀다 반복하면서요.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도 보시면 2,400억을 매수합니다. 근데 선물에서는 며칠 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나?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비채액에서 1,43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합계로 따진다면 근 3,800억 정도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 올렸죠. 기관은 매도입니다. 근데요, 제가 아마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의 기관은 다른 거 다 볼 필요가 없다. 연기금만 봐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연기금이 150억 삽니다. 연기금이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사면요, 지수는 꼭 올라가더라고요. 연기가 외국인이 같이 합작하는 그런 작품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에 재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이 투자가로 하여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분명히 올라갈 것만 같은 느낌을 외국인은 주는데 시장을 올릴 만한 재료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잘못 들어가면 완전 고점에 물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가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부담이 되는 시장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장은요, 상승을 못했어요. 그래도 하락폭을 줄이고 끝납니다. 근데 일봉상으로는 음봉입니다. 어제 그러면 왜 못 올라갔을까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거다라는 분위기를 일주일 전부터 시장에서 계속 보고서를 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역시 이 얘기가 나오죠. 12일 날 웰스파고하고 JP 모건 체이서가 첫 번째로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나? 뭐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미국이라는 시장은 한 14, 15년을 제가 지켜볼 때 항상 자기들이 불리하면요, 시장에서 리포터 자체를,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낮춥니다. 낮춰서 그걸 한 일주일 정도 시장에 내보내서요, 투자가로 하여금 두려움을 약간 없애주는 역할을 항상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낮아진 컨센서스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하게 나오면 잘했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지금 미국 시장이 이걸 또 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미국 시장에 재료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료가 있다면 굳이 실적이 우려되는 걸 가지고 컨센서스 낮춰서 시장 대응하게 하는 이유는 없죠. 재료가 없습니다. 이 재료가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게 버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럼 재료라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시장을 올린 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 조정을 주고 끌어올린 건요, 딱 하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과의 무역 협상, 이게 문제가 돼서 분쟁으로 해서 빠지고, 그다음에 협상 타결 가능성을 올린 것이 미국장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협상이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나오진 않았어요. 또 이 협상이 완전하게 마무리될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결국 중국이 나중에 가서는 뒤통수를 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기들이 코너에 몰리고 선물도 엄청 많이 줬는데 원하는 것만 계속 달라는 미국을 바라보면서 중국이 얻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현재에서 다 양보한 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무역을 계속 진행해 간다? 국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미국은 중국과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에 어딜 건드립니까? 유로존을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관세 110억 불을 또 때리는 그런 상황까지 주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일단 1대1 무역전쟁이 아니라 1대 다대형의 무역전쟁이 됩니다. 그럼 다자간 협상에 나올 수 있는데 미국이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야 되겠죠.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보호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로 인한 새로운 무역체계가 질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꾸로 미국이 시장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시장의 재료가 상당히 없다는 거죠. 또 하나의 재료가 뭐였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근데 금리 인하는요, 지금 미국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실업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하락이 돼야만이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합니다. 또 그러한 악재가, 비슷한 악재가 시장에 나왔을 때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럴 때만 시장에서 그 영향을 미쳤다라는 과거 사례를 본다면 현재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은 없습니다. 딱 트럼프가 제기하는 것은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긴축 때문에 그렇다 해서 동결까지 갔죠.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건 다 얻은 겁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 과거 2008년도에 시장을 무너뜨렸던 재료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 모기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지표가 꺾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표가 시장에 잘 안 나오고 있죠. 이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금리 인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미국 시장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연준 입장으로서는 지금 뭔가 카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어제도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정치권에서 또 정부에서 트럼프, 펜스, 레리 커들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금리 인하 압박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시장 투자가는 금리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연준이 시장 대응할 능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지고요. 정부와의 싸움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거꾸로 시장이 의외의 모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요. 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여러분 참조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을 하는 것은 시장의 글로벌 이슈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돌아감으로써 거기에 따른 시장의 모습을 봐라라는 뜻으로 제가 항상 시황을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일단 결론을 제 개인적 소유로 결론을 낸다면 일단 조정이 시작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미국 시장이든 어느 나라든 이 월봉이나 주봉에서요. 헤드앤숄더가 나오기 시작하면 일단 조정권으로도 봅니다. 근데 지금 다우 차트를 보시면요. 일목균점의 후행 스팬은 헤드앤숄더가 거의 완성형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평선에서도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다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고점이 과거의 이 고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뭐가 나오죠? 비석형 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더 커지면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더 커지면 음봉이 커지게 되면 강력한 하방 시그널이 나옵니다. 특히 제가 말씀하신 이 목표치를 다 채운 상태에서 더 가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임이 월봉에 나왔죠. 그럼 일단 월봉 상으로는 확률적으로 90% 정도 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좀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죠. 어떤 걸 확인해야 될까요? 이 월봉의 이 자리가 일봉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일봉에서 모습을 보시면요. 혹시 여러분들 주식은요, 이렇게 제가 이 커서로 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상향을 했다가요. 그 다음에 다시 눕는 우상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눕죠. 그리고 떨어지는 게 주식입니다. 이평선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근데 일목균형표에서는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됐어요. 언제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관측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 번 상승을 줬고요. 그 상승의 끄트머리에서 다시 세 번째 고점을 줬고요. 다시 이 고점에서 세 번째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는데 다시 회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각도를 봅니다. 이 각도상에서 쭉 선을 그었을 때 연장선이 높으면 아직 공간이 더 남았다고 보고요. 연장선이 낮은 상태에서 고점을 미리 만들었다. 이렇게 십자 도지가 나왔죠. 자,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일단은 이 상승 목표치를 다 채웠을 확률로 봅니다. 그럼 월봉 상태에서 완성형이 나왔는데 일봉 상태에서 추세선상으로 완성형이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밖에 생각할 게 없습니다. 큰 재료가 나와서 지금 이 자리 26,600 정도 봅니다. 이 자리를요 완벽하게 뚫는 장대 양봉이 솟구치는지 이걸 꼭 봐야 됩니다. 이게 나오지 않으면 지금 미국은 조정이 시작된 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번에는 양운을 그냥 뚫고 내려오겠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월봉에서 분산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국면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산 작업이 마무리됐다? 그 얘기는 뭐죠? 주도자들이 이때 한번 털고 이때 한번 털고 빠졌을 때 다시 들어올려서 털고 하는 것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분산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분산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미국장은요. 이때부터 6,469, 2009년부터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분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조정을 둬도
할 말이 없는 미국 시장이다라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국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장이요. 11일째 상승합니다. 이거는 10년 정도 세월을 보면 최장기 상승장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재미난 게 있습니다. 10년을 상승을 했는데요. 10년 만에 11일을 상승했는데요. 상승폭이 안 큽니다.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 요 정도라는 것은 2150에서요. 2230 정도 됩니까? 80%인데 3, 4% 정도 됩니다. 사실 11일 상승한 곳이군요. 상승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건요. 외국인들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는데도 이거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에너지가 분출되는 과정인데 상승폭은 제한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과정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죠? 아까 미국이 5일 정도 조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목표치를 이렇게 만들고 내려온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나왔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리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2270 이 자리를 완벽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26,600 이 정도 얘기했다면 우리나라는 2270이 돌파되는 모습이 나와야만이 진짜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미국은 악재는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호재도 없고 오히려 악재가 더 많은 나라죠. 경기가 약간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시장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돌파 전까지는 이익 실현하고 돌파하고 난 다음에 확인사살 매매하는 것이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일단 추세선과 거의 마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추세선, 지난번 추세선까지는 올 수 있다라는 표를 썼는데 딱 그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도 조정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자리까지 온 이 모습은 우리가 상당히 주의 있게 시장을 보는 그런 역할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오후 그리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